경찰이 16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윤석열 정권의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다.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하면서 120군데가 넘는 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다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건 먼지털이식으로 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야당 인사를 겨냥한 표적수사 등 검경을 동원한 기획사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 전체가 발칵 뒤집힌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반응이 좀 어이없지 않으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한 짓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2017년도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그때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이게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워딩 그대로입니다. 이랬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했으면 털어서라도 밝혀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120군데가 아니라 1200군데라도 탈탈 털어서 국민에게 이 인간들이 이러이러한 도둑질을 했노라고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훔친 게 없었고 죄진 게 없었다면 10군데를 털든 100군데를 털든 뭐가 그리 겁이 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진짜 적폐와 불의를 저지른 이재명과 문재인이 캥기는 거라도 있어서 저러는 것 아닐까요? 한 사람은 국립모텔에 다른 한 사람은 국립 여인숙에 들어갈까 봐 저렇게 전전긍긍하는 것 아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열일한다는 뜻은 하나하나 수사에 관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사권자로서 유능한 검사들을 요소요소에 앉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분위기만 잡아주면 되는데 뭐하러 한 장관이 일일이 간섭하겠습니까? 게다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임으로써 검사들 전체를 속된 말로 독이 오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검사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 검수완박의 주체들이 아니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죄를 만들 수야 있겠습니까? 있는 죄를 숨기니까, 죄 지어놓고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그래서 뒤져서라도 찾으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죄 지은 자들은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법, 결국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민주당 인사들은 겉보라고 이런 모양인데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네 뭐네 하면서 마치 죄가 없는데 영장을 청구라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팩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알고 보면 민주당을 뼈때리는 내용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은 맞다. 다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둘째, 상당 부분 증거가 이미 확보돼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셋째, 백 전 장관의 지위나 수사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넷째, 백 전 장관이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판사의 판단이 이랬는데도 그래도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할 겁니까?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뻘쭘한 표정이라도 좀 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법원의 이번 기각은 내용적인 면에서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부터 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 둘째, 13개 기관장의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 이 두 가지인데 문제는 검찰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백운규 전 장관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주범을 놔두고 종범만 잡고 끝내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백운규의 윗선을 잡으려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윗선 누굴까요? 최종적인 윗선은 아니지만 중간 윗선쯤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박상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일단 그가 걸려들면 끝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만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상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최종 윗선으로 올라가기 위한 중간 디딤돌이라는 것인데 민주당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혁 의원을 조사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더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과 같은 대선 주자급도 아닌 일개 의원 한 사람을 조사한다는데 왜 그들이 이 난리일까요?
다음 내용을 들어보시면 박상혁을 조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실마리가 잡히실 것입니다. 첫째, 박상혁은 2017년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이었다는 점. 둘째, 그가 백운규 전 장관과 더불어 산업부 13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과정에 직접 개입한 담당자였던 점. 셋째, 무엇보다 박상혁의 직책이 청와대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윗선을 문재인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결국 그 수사의 불똥은 그쪽 방향으로 튈 수밖에 없다는 점. 검찰은 지난 7일 박상혁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에 나오라고 통보를 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이미 상당한 증거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기소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